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번 생에 사회혁신은 처음입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데 이게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오셔서 막 권력을 시민하고 나누겠다고 막 이러시니까 어찌 보면 감개가 무량합니다. 다들 처음 겪는 일이라 여러 이제 시행착오도 있고 저도 사회혁신 민간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딱히 이제 남 얘기하듯 할 수 없는 처지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공공이나 정부가 사회혁신을 추진할 때 조금 더 챙기고 가야 될 게 뭔가 하는 얘기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과 실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 표는 현재 그 사회혁신 추진단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혁신 비전과 추진 체계입니다. 전략이 난제 해결을 위한 작은 혁신 모델 전국화, 시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구축, 시민주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국가 운영 프로세스의 사회적 가치 내재화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과 사회혁신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료 못 보신 분 많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옮겨와 봤고요. 저는 사회혁신의 핵심 요소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회혁신의 정의를 가지고 올 때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후에 그 유럽 2020 전략 보고서를 가져와 봤는데요. 시민들의 이제 독창성을 활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권한을 부여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협력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사회혁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저는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영국 보수당의 캐머런 총리의 테드 연설을 본 적이 있는데요. 보수당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테드 강연에서 국민에게 더 큰 권한을 주고 그들의 삶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나누어 줘라. 이 사람들을 운전석에 앉히면 큰 사회의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현재 이제 사회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전략 과제에 대한 진단이 조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작은 혁신 모델을 전국화한다고 했는데 아마 전국화할 혁신 모델이 그리 잘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모델을 지역화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이 방정식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 시민을 많이 만나려고 하는 건 좋은데요. 저는 중앙정부가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일이 많아지는 게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는 왜 온 사람들이 청와대 청원장에 올라가서 뭐 이 동네에서 작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도 대통령 보고 답하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에서 정부 역할을 잘 모르는데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저희도 민간의 역할을 잘 모르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알아갈까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가치 내재화 말했는데요. 제가 여러 정부 혁신 문서 이렇게 보면요. 기존에 했던 거하고 뭐가 다르지? 막 이런 생각 듭니다. 여전히 이제 사회적 가치를 만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해석이 그동안에 공공적인 일을 한다는 거하고 거의 다르지 않게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혁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실험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저희도 실험과 시도라는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리빙랩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제 폴리시랩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실험이라는 얘기가 이 시기에 많이 나올까요? 첫 번째는 이거는 뭐 맥킨지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대요. 현재 사회는 산업혁명 시대와 비교했을 때 변화의 속도가 10배 이상 빠르고 스케일은 300배 커졌고 파급 효과는 3000배나 커졌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한 지역의 작은 실험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이거는 제프 멀건이 했던 말인데 하향식의 정책 결정과 직관에 의존한 정책 실행이 많은 실패를 이제 가져왔다.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실험이 필요한 이유가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난제는 시스템의 위기라는 거, 시스템의 위기 그 본질 그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거. 예를 들면 정치의 위기다라고 하면 정당을 통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시민들이 더 이상 내가 내 목소리를 스스로 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바꾸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 대의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시장의 성장을 통해서 뭔가 낙수 효과를 통해서 여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 자체의 위기. 시장 경제가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부의 분배는 더 불평등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는 속도가 환경을 복원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잖아요. 시스템을 유지해왔던 그 자체에서 위기가 이렇게 실패가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전환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험을 하는 시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도 이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 가져야 될 어떤 태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사회혁신에서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관계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정부의 역량이나 전략을 굉장히 실험을 통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개입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스펀지 역할을 해주는 이런 완충 기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실험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혁신의 과정에서 그러면 중앙정부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에 관해서 몇 가지 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네스타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구조화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떤 도전 같은 게 생기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확산되고, 아이디어를 갖고 테스팅해서 조금 더 개선하고, 그 다음에 사례를 만들고 그거를 실행하고 확산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업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시스템이 변한다, 이런 건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초기 단계에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개입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초기 단계,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개방성과 유연성입니다. 많은 자유로운 생각들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정부가 갖고 있는 룰과 태도는 뭐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개입이 들어오면 유연성과 개방성을 굉장히 훼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를 만드는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작은 자본이 필요하지 큰 자본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 미국의 비영리 스타트업을 하는 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기관을 방문했을 때 초기 단계 스타트업 기업들한테는 한 3천만 원 정도면 초기 아이디어를 실험하는데 나쁘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1, 2억이 가면 완전히 이제 초기에 그런 실험 정신들이 굉장히 사라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쇼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를 이제 이렇게 그렸습니다. 패러다임 디자인이 되고 어떤 이것을 변화시키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발견이 돼서 그것을 이제 전환시키는 단계와 확산시키는 단계를 통해서 뭔가 이제 시스템 체인지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패러다임이 디자인되고 트리거 단계에서 정부가 들어오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지금 중앙정부가 핵심 전략이 작은 모델을 빨리 발견해서 확산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원리에 따르면 초기 단계에 잘못 개입하면 굉장히 혁신을 흐트러뜨린다, 이제 이런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랩 2050이 이제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 핀란드의 사례를 이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풀뿌리 수준의 작은 실험과 파트너십의 레벨과 전략적 레벨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국가는 전략적 레벨의 국가 아젠다를 설정하고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략적 레벨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기본소득 실험을 한다. 이거 민간이 하기 어렵잖아요. 해도 굉장히 소규모로 되겠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스케일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의 사회혁신 아젠다의 전략적 아젠다가 뭔가 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국가가 개입해야 될 수준의 아젠다가 뭔지가. 결국 중앙정부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프라 조성자, 당연히 법제도 관행 문화, 이게 뭐 100년 이상 지금 저희한테 내재화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실험과 혁신이 가능하도록 이제 조성하는 거, 그 다음에 혁신 사례를 확산하는 거,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나서야 될 전략적 과제를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스케일업 통한 시스템 체인지에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과제를 말씀을 드리면요.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이나 지자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잘하게 하고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는 중앙정부가 해야 될 걸 지금 지방정부가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는 뭐 시민결정 예산제 5%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셔서 지금 이행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 그게 1조 1천억입니다. 서울시 예산에. 이제 중앙정부는 지금 이번에 추진단 예산 얼마인가요? 내년 예산 지금 확보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정보와 자원의 흐름을 잘 설계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의 역할 중에서. 특히 자원이 잘 흐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현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는데 자원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원이 지역 차원으로까지 잘 전달이 안 되고 접근성이 굉장히 불균질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흐르게 만들 건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단계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지를 굉장히 섬세하게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실험에 막 규모 있는 지원이나 전국적 차원의 실험을 해보겠다고 덤비거나 아니면 이미 충분히 자원을 갖고 있는 곳에 정부가 자원을 다시 집중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정말 시스템 체인지가 필요한 단계에 법제도를 하나도 못 바꿔주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계속 시민을 직접 만나지 말라고 이러저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자산 권력 권한을 어떻게 나눠줄까를 고민을 하고 그런 정책을 설계하고 디자인을 해야지 시민들을 직접 만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가질 건가를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제 일은요. 이거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혁신적 실험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저거 아세요? 페이스북 글 중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인데 하나님 착하게 살 테니까 제발 다음 생은 민원 24랑 공인인증서 없는 세상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 나라 도움도 나라장터도 홈택스도 시민하고 권한을 나눈다 그러는데요. 일상은 지금 여전히 어떻게 작동하고 있냐면요. 이 나라 도우미 써보셨어요? 이 나라 도우미나 정부 보조금 쓰고 이러는 데는 엄청난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엄청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업을 가로막는 칸막이 행정, 이거는 서울시의 2기 협치 시정을 평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거 넘지 못하면 한 걸음도 협치와 혁신이 못 나간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낡은 법과제도, 이거는 뭐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우리하고 같이 사회혁신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일을 맡겨. 근데 우리의 조건이 뭐가 돼야 하냐면 행사 대행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행사 대행업으로 등록 변경 신고하느라고 현장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혁신하고 상관이 전혀 없잖아요. 위에서는 거창한 얘기하지만 현장은 아직 이런 상태라는 거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혁신의 토대가 되는 적극적인 제도 정책 도입은 오히려 조금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업들이나 벤처들한테는 엄청난 규제 프리존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에 쓰면서 사회적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걸리니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견뎌줄게. 밥 7,000원짜리 꼭 안 먹어도 돼. 왜 이런 거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가 되게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법적 인격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방식이나 용역계약이라고 하는 방식이 그동안 정부가 민간한테 권한을 그나마 위임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새로운 민간 위탁 파트너십 제도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사회적 금융을 사회혁신과 연계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롭고 근본적인 질문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게 지금 이 단계에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마리몬드의 대표께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위안부 할머니한테 수익금도 전달하면서 회사를 믿고 투자해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없을까? 그러니까 마리몬드는 지금 자기 돈의 87%, 그러니까 반 이상을 기부하느라고 87%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대요. 근데 이거를 투자회사한테 기부 영수증으로 줘서 세제 혜택을 받게 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미너할 스페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단체가 하는 일인데 정부에 노는 빈 땅과 오래된 건물 앞에 그냥 시민이 이 땅 어떻게 쓸까요? 라고 플랜카드 걸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와서 용도를 쓰게 할 수는 없을까? 그 다음에 뭐 더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죠. 지금 뭐 개인의 출생증명을 왜 국가가 해야 될까?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혁신 생태계 접근 전략에서 이제 사회혁신 생태계에서 필요한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사회혁신 생태계를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생태계 조성의 핵심은 저는 공적인 자원과 공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과 커뮤니티의 확산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동료들과 뭔가를 만드는 경험이 쌓이고 이 속에서 신뢰를 통해서 자기 삶과 주변을 돌보는 이런 토대가 없이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정보와 재원이 흐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흐르게 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회혁신에 도전하는 일은 멋진 일이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계 조성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상호 의존성인데 지금 생태계 플레이어들 간에 상호 의존성이 생기는지 경쟁과 서열화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막는 방법이 뭔지 이런 거 긴밀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복원력이 이제 생기게 하는 거, 자율기재로 움직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무한순환성인데 저기에서는 정부가 언제 빠져도 되는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시간표를 들으셔서 시간을 맞추느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